몇 달 전 영상에서 일본 넷플릭스 1, 2, 3위 모두 한국 드라마가 석권이라는 내용을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사이코시만 괜찮아를 언급하며 첫 1, 2, 3위 석권을 축하했었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의 지나친 롱런에 슬슬 다음 타자가 나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내심 기대를 했었지만 사이코시만 괜찮아는 상대적으로 일본에서는 강력한 힘을 보이지 못했고 그 외 새로운 드라마가 눈에 띄게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쌍가포차 등이 잠시 랭크인 된 적도 있었지만 손바뀜을 말할 정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김비서가 왜 그럴까 청춘기록의 새 드라마가 랭크인 시도와 함께 새로운 드라마 후발주자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차은우 패치로 잠시 버프를 받았던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2위를 차지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잠시 일으켰지만 뒷심 부족으로 10월 9일 현재는 랭킹 밖으로 밀려났고 나머지 두 작품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청춘기록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비록 사랑의 불시착처럼이야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꽤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9일 기준의 랭킹을 보면 1위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2위는 청춘기록, 3위는 사랑의 불시착, 8위는 이태원 클라스가 랭크되어 있으며 특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일주일 내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연속 기록을 보이는 이상 꽤 장기간의 선전을 기대할 가능성도 작지는 않지만 저희 채널에서 보조 자료로 참조하는 일본 트위스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해서 아직은 롱런에 대한 장담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약 일주일에 한 번씩 다루는 넷플릭스의 순위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은 댓글들로 왜 다른 일본의 많은 데이터들 중에 넷플릭스를 특히 다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일본에서 영상 콘텐츠의 트렌드와 주류를 이끌어갈 리더를 이 넷플릭스로 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넷플릭스의 일본 가입 인구가 300만이니 400만이니 말하며 전 인구 대비 그 숫자가 너무 적다고 이 영향력의 힘을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웹툰이 아니라 종이 만화 시장이 더 컸던 나라입니다. 또한 현재도 종이 시장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3조 원에 육박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K-팝의 아이돌들이 반드시 일본을 진출하는 이유도 아직 일본은 CD 시장이 거대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팩스 문화와 도장 문화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 일본도 디지털화를 추진하려고는 하나 일본의 디지털 파워는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끝끝내 뒤처져만 있을까요? 일본도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편리함을 몸으로 체득해버리면 즉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일본의 종이 만화 시장도 결국 2019년도에 온라인의 역전을 당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둘 신용카드든 전자화폐든 삼성페이든 현금 대신 대체 수단이 익숙해져 가면 결국은 그 시장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DVD를 대여하고 있는 시장이 적지 않지만 결국 이들은 OTT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 후루 넷플릭스 등의 선전이 그 선두주자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사랑의 불시착 케이스입니다. 팬데믹 상황, 즉 외출에 제약이 있던 상황에서 편하디 편한 넷플릭스로 사랑의 불시착을 접했고 이는 역으로 지상파 및 주요 언론, 미디어까지 확대되는 붐을 일게 했습니다. 현금을 주로 쓰는 사회에서 신용카드나 모바일페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면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예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 작은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넷플릭스 순위를 살펴보며
일본의 영상 콘텐츠 소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일본의 소비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미래의 주류 일본 소비자들에 대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